불안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고요. 저한테 이 불안을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불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냥 좋기만 할까요? 아마 어떤 인간이 불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죽거나 감옥에 가시게 됩니다. 상상이 되세요? 왜 불안이 없는데 좋지? 왜 감옥에 가냐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뭔가 빨리 저기를 건너고 싶은데 우리들은 보통 불안이 있어서 길을 빨리 건너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니 또는 교통 티켓을 받을 수도 있으니 불편하더라도 횡단보도에서 기다렸다 가잖아요. 근데 불안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건너가시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게 너무 갖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누가 보게 될까봐 또는 경찰한테 잡힐까봐 이런 두려운 마음에 안 하거든요. 갖고 싶어도. 근데 불안이 없으면 그냥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더니 불안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은 우리에게 이렇게 꼭 필요한 존재예요. 문제는 불안이 어느 정도냐가 중요하죠. 불안이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문제라서 정상 평균 범위에서 내가 불안을 느끼는 정도여야 되고 또는 불안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가능한데 때로는 불안을 잘 못 느끼거나 너무 불안에 휩싸이거나 이럴 때 나한테 너무나 역기능적이기 때문에 불안은 필요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건강한 불안을 내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도표를 하나 준비했어요. 여기 도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불안이 너무 높으면 혼란스럽고 공부할 때도 집중도 안 되고 계속 머릿속이 복잡하고 산만해지죠. 반면에 불안이 너무 낮아도 어떻게 되나요? 졸리고 집중이 안 되고 이렇게 막 늘어지게 되고 빠릿빠릿하지 못하게 되죠. 적당한 불안이 있을 때, 즉 각성 수준이 적절할 때 내가 성취도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적절한 각성 수준은 어떻게 알 수 있냐? 마치 자전거를 타는데 이론으로만 알 수는 없잖아요. 물론 어떻게 타야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이론을 내가 알게 되겠지만 그 이후에 내가 밸런스를 어떻게 잡느냐는 감각적으로 연습에 의해서 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엇을 할 때 적절한 각성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는 거는 내가 자꾸만 문제 상황에서 또는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 어떤 정도의 각성이 나한테 가장 효율적이냐는 거를 자꾸만 경험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살다가 보면은요 이 불안이 이런 수준이 적절한 수준인지 즉 1표준 편차 안에 있는 건강한 수준인지 아니면 너무 낮은 건지 또는 너무 높은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나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사람들도 다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해요. 상담을 오신 분들에게 제가 종종 불안에 대한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뭐 누구나 불안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만 불안은 그 정도와 강도의 크기가 다릅니다. 인간은 불안을 느끼는 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근본적으로 이 불안은 왜 생겼나 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불안은 우리가 원시 시대부터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인이에요. 예를 들면 원시 시대를 살아가는데 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싸우거나 도망을 가야 되겠죠. 공부를 할 때 각성수준으로 대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먹히겠죠. 그래서 전쟁 시나
이런 적을 만났을 적에는 공부할 정도의 각성 상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각성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각성 상태가 높아야 내가 깊이 있는 사고를 차단하고 뇌에 있는 피가 근육으로 이동을 하면서 싸우거나 도망가기에 아주 적절한 몸 상태의 모드로 전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지만 대체로 이 많은 문제에 불안이라는 감정이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가장 우선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못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불안이 느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내가 뭔가 누구랑 싸울 때도 화를 크게 내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내가 이 상황이 과도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 헐크처럼 강하게 대응하려다 보니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요인이지만 어떻게 다루느냐, 그 강도를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도움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기도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마치 불하고 같아요. 불이 우리 전 재산과 우리 생명을 빼앗기도 하지만 불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존하기 또 어렵겠죠. 그래서 불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처럼 불안을 잘 다루는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이란 감정이 특징이 있어요. 불안은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만들게 되고요. 이 생각은 행동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이빨을 물어뜯는다든지 다리를 덜덜 떤다든지 이런 것들도 일종의 불안을 좀 낮추는 자신의 행위거든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머리를 이렇게 좀 한다든지 이런 것도 뭐예요? 전부 다 불안한데 나름대로의 이 불안감을 낮추려고 하는 자기의 위안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서 대비하려고 하는 것도 불안의 특징이죠. 불안이 높으신 분들이 생각, 특히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미래에 대한 생각을 자꾸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대비를 하세요. 그래서 계획도 짜고 또 이 계획 짠 것이 틀어질 때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규칙이나 계획에 더 집착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 불안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불안이 만약에 내가 너무 높다면 이런 불안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이 아래에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으니 이걸 보시면서 내가 자꾸만 연습을 하시면 내가 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